심심풀이 땅콩이란 별명의 가벼움과는 다르게 땅콩의 영양 성분을 알고 나면 일부러 찾아 먹게 될 정도로 영양이 풍부한데요. 그런데 땅콩은 먹는 방법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노년 건강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땅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견과류가 몸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아몬드, 호두 같은 식품들을 많이 찾아 드시지만 땅콩은 뒤로 밀리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땅콩의 효능을 들으시면 이제는 달리 보이실 텐데요. 땅콩의 효능 첫 번째는 바로 혈관 노화를 늦춰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다양한 질병이 찾아오면서 혈관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을 더 신경 쓰게 되는데요. 단백질 섭취에 신경을 쓰다 보면 고기를 많이 챙겨 먹게 됩니다. 그런데 육류를 먹으면 대체로 포화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반대인 불포화지방산을 섭취하기 위해 여러 음식을 찾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땅콩입니다. 땅콩에는 올레인산과 리놀렌산이라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데요. 이 지방산은 우리 혈중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춰주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땅콩은 불포화지방산 외에도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풍부한데요. 우선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혈압을 낮춰주는 데 좋습니다. 또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 물질도 풍부한데요. 그래서 동맥경화 발생을 지연시키며 심혈관을 보호해줍니다. 땅콩의 효능 두 번째는 바로 당뇨 예방에 좋은데요.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다양한 합병증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거나 당뇨 전 단계로 진단받으신 분들은 식단 조절이 필수인데요. 섬유질과 단백질 함량이 높은 땅콩은 당뇨이신 분들이 간식으로 먹기에 괜찮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우선 땅콩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이 식이섬유는 우리 몸속에서 혈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조절해 주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데 좋습니다. 특히 땅콩에는 불용성과 수용성 식이섬유가 모두 들어있는데요. 식이섬유라고 다 같은 건 아니고 종류마다 역할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래서 땅콩처럼 두 종류의 식이섬유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음식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땅콩은 단백질 함량이 높은 편인데요. 우리가 식사를 할 때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먼저 먹고 나중에 밥을 먹으라는 거꾸로 식사법 들어보셨죠? 2019년 미국 영양학회지 연구에서도 식사를 할 때 땅콩버터 2스푼을 추가하면 식후 혈당 상승이 유의미하게 낮아진다는 연구도 발표되었는데요. 연구에서는 탄수화물만 단독으로 먹었을 때보다 땅콩과 함께 먹은 그룹이 포만감도 늘어 식사량도 조절하게 되고 혈당 안정성도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연구에서는 21만 명 이상의 대규모 연구에서 땅콩과 여러 견과류 섭취량이 많을수록 제2형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낮다는 결과도 발표했는데요. 결과를 보면 당뇨로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께 심심풀이 땅콩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땅콩의 효능 세 번째는 바로 다이어트와 피부 미용에 좋은데요. 한 연구에서 땅콩과 땅콩버터를 아침에 먹게 하고 포만감 정도를 평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콩을 먹은 그룹에서 최대 8시간에서 12시간까지 식욕이 눈에 띄게 감소했는데요. 땅콩버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먹었을 때 위에서 배출되는 속도가 늦어지며 기본적으로 포만감이 큰데요. 또 땅콩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은 우리 소장에서 식욕 억제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 실제로 식욕을 억제해줍니다. 그리고 땅콩에는 알파 토코페롤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타민 E 성분으로 항산화 작용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피부 노화 방지, 주름 완화, 피부 탄력 유지 효과가 좋은데요. 그리고 비타민 B6와 아연이 풍부해서 염증성 피부질환과 여드름을 막아주고 피부 재생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땅콩의 효능을 들으니 단순히 심심풀이 땅콩이 아니라 달리 보이진 않으신가요? 땅콩을 가장 흔하게 먹는 방법은 바로 땅콩을 볶아서 먹는 거죠. 그런데 땅콩을 어떻게 조리해서 먹느냐에 따라 효능 차이가 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땅콩은 대부분 겉껍질을 벗기고 속껍질째 볶아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구운 땅콩은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그런데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땅콩은 삶거나 쪄서 먹으면 더욱 많은 영양 성분을 섭취할 수 있다고 밝혀졌는데요. 땅콩 겉껍질에는 기침과 눈 건강에 좋은 루테올린이 많습니다. 또 속껍질에는 항암 성분인 레스베라트롤이 속 알맹이보다 3, 4배 더 많은데요. 그런데 보통 겉껍질은 까서 버리고 볶아 먹기 때문에 겉껍질의 영양 성분은 섭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콩을 겉껍질째로 삶거나 찌게 되면 겉껍질에 있는 항산화 물질이 땅콩에 흡수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삶은 땅콩은 다른 조리법에 비해 암, 당뇨, 심장병 등의 효과가 있는 파이토케미컬 성분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땅콩을 볶게 되면 필수 아미노산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알러지를 유발하는 단백질도 일부 없어지면서 보다 안전하게 땅콩을 먹을 수 있습니다. 땅콩을 삶는 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땅콩을 먼저 깨끗하게 씻어준 뒤에 냄비에 땅콩이 잠길 만큼 물을 붓고 소금을 약간 넣어 25분 정도 푹 삶아주면 됩니다. 삶고 나서는 건져서 물기를 빼고 겉껍질을 벗겨서 속껍질과 함께 드시면 되는데요. 땅콩은 습관적으로 속껍질까지 벗겨 먹지만 땅콩 속껍질 속에는 혈당을 조절해주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꼭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땅콩을 생으로 드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갓 수확하거나 신선한 땅콩은 생으로 먹게 되면 건강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 생땅콩은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많은데요. 먼저 생땅콩은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오염에 제일 취약합니다. 이 아플라톡신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정리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땅콩에 들어있는 트립신 억제제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단백질 소화를 방해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먹었을 때 다른 음식들은 물론 전체적인 소화를 방해하게 됩니다. 특히 소화효소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하면서 췌장에 부담을 주게 되는데요. 하지만 트립신 억제제는 열을 가했을 때 대부분 없어지기 때문에 땅콩을 굽거나 삶아서 드시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땅콩에는 피트산과 탄닌이 들어있는데요. 피트산은 주로 철, 아연, 칼슘 같은 미네랄 흡수를 저해하고 탄닌은 소화가 잘 안 되게 하는 물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땅콩을 생으로 먹게 되면 이 물질들을 그대로 섭취하게 됩니다. 다만 삶게 되면 피트산과 탄닌이 일부 물에 빠져나가고 열에 의해 파괴되며 그 양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콩은 생으로 드시지 않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 땅콩을 어떻게 먹는 게 우리 몸에 좋은지까지는 알았는데 이제 마음껏 드시기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땅콩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는데요. 먼저 방금 설명을 미룬 아플라톡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플라톡신은 곰팡이 독소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곰팡이가 보이면 씻거나 골라내면 된다는 생각에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사실 아플라톡신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가장 높은 등급의 발암물질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오래 보관했던 땅콩이 아깝다고 무턱대고 먹었다가는 정말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아플라톡신은 간의 독성을 유발하는데 주로 견과류, 곡류를 이용한 가공품에서 많이 발견되는데요. 문제는 이 곰팡이가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눈으로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잘못하여 먹어서 급성 중독 증세가 나타날 경우 구토, 복통, 간 부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소량이라도 장기적으로 먹게 되면 간세포가 손상되면서 간암까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곰팡이 독소는 열에 아주 강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조리에 먹는 삶기, 볶기, 찌기 같은 방법으로는 곰팡이가 사라지더라도 그 독소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오염되지 않게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한데요. 아플라톡신은 25도 이상이거나 상대 습도가 60에서 80%인 고온 다습한 곳에서 잘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관 온도는 10에서 15도로 유지하는 게 좋고 특히 밀폐 용기에 껍질이 붙어 있는 상태로 보관하는 게 좋은데요. 밀폐 용기가 없다면 지퍼백에 공기를 확실히 뺀 후에 냉동, 냉장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땅콩을 구입하실 때는 관리가 잘 된 국내산과 해썹 인증 제품을 선택하는 게 가장 안전한데요.
수입산이나 양이 많은 벌크형인 경우 저는 사실 꺼림칙해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안상 검은 점, 기름진 반점이 보이고 맛을 봤을 때 맛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땅콩을 드시고서는 입 주위에 두드러기가 나고 복통이나 구토, 가려움증이 생기시는 분이 있으시죠? 땅콩은 유독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들이 흔한 편인데요. 그런데 땅콩을 20분에서 30분 정도 푹 삶게 되면 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볶은 땅콩보다는 삶은 땅콩이 영양소도 챙기고 안전하게 먹는 방법 중 하나겠죠. 땅콩은 생긴 게 작아서 그렇지 칼로리로 따지면 굉장히 고칼로리 식품인데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많이 주워 먹었다가는 살이 찔 수 있습니다. 땅콩 하루 권장 섭취량은 하루에 30알 정도인데요. 땅콩 버터의 경우에는 하루에 10에서 15g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 땅콩 버터는 맛있게 하기 위해 소금과 설탕 등 첨가물이 들어가면서 칼로리가 더욱더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땅콩 버터는 되도록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고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땅콩 버터가 몸에 좋다고 아주 유행처럼 번지고 있죠. 아침에 식사 대신 사과에 땅콩 버터를 발라 먹는 다이어트 식단도 유행합니다. 그런데 땅콩 버터를 드실 때는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땅콩 속 오메가3와 오메가6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는 필수 지방산에 속하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해줘야 하는 영양소 중 하나인데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건강한 섭취 비율은 1대 4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구화된 식사에서는 섭취 비율이 1대 16 정도로 오메가6를 많이 섭취하는데요. 이 오메가6 지방산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만성염증과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땅콩에는 오메가3와 오메가6 중 오메가6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그래서 땅콩이나 땅콩 버터를 드실 때 하루 권장 섭취량을 꼭 지키는 게 좋고, 오메가3가 많은 음식을 함께 섭취해서 오메가3와 6의 비율을 맞춰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땅콩하면 생각나는 음식들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과자로도 나오고 있는 오징어 땅콩, 실제로 술집에서 마른 안주로 이 둘 조합은 너무나 익숙하죠? 또 멸치볶음에 땅콩이 들어간 것도 익숙하게 드셔보셨죠? 이렇게 땅콩과 곁들이는 여러 음식들이 있지만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고 피해야 하는 음식도 있는데요. 먼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오징어입니다. 익숙한 조합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도 이 둘은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인데요. 오징어는 대표적인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타우린이 풍부해서 피로 해소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생오징어보다 마른 오징어의 콜레스테롤 함유량이 더 많은데요. 그래서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오징어에 땅콩을 곁들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땅콩 속에 들어있는 지방은 약 90%가 불포화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불포화지방산이 콜레스테롤의 양을 낮춰주게 되기 때문에 둘의 궁합이 좋은데요. 오징어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이 높은 다른 음식들도 땅콩과 궁합에 좋겠죠.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들을 알려드리면 계란 노른자, 게, 새우, 곱창, 막창 등이 있습니다. 이 식재료가 들어간 음식들은 땅콩과 궁합에 좋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두 번째는 바로 바나나입니다. 허기질 때 바나나만큼 허기를 달래는 간식도 없는데요. 그런데 간식으로 바나나와 땅콩을 함께 먹으면 궁합이 좋습니다. 먼저 바나나는 당분이 많아 먹었을 때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데요. 그런데 땅콩과 함께 먹어주면 땅콩의 단백질과 지방, 식이섬유 덕분에 혈당 조절을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바나나와 함께 포만감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허기를 달래는 간식으로 딱인데요. 그리고 바나나의 칼륨과 땅콩의 불포화지방산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심혈관 건강에도 좋은데요. 마지막으로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 덕분에 피로회복과 몸의 기운을 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 한 개에 땅콩 20알 정도 함께 먹으면 딱 좋습니다. 이번엔 피하시면 좋은 음식인데요. 땅콩과 함께 먹으면 안 좋은 꽝조합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멸치입니다. 반찬으로 멸치를 볶을 때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고소한 견과류를 넣는 경우 많으시죠?
하지만 의외로 궁합이 좋지 못한데요. 이것은 땅콩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피틴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땅콩에 있는 피틴산 성분은 칼슘의 제왕이라 불리는 멸치의 칼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이 둘이 장 속에서 만나게 되면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바로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멸치를 볶을 때 견과류 대신 어떤 것을 넣으면 좋을까요? 바로 고추인데요. 멸치엔 칼슘이 많지만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인 성분이 많아서 칼슘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고추를 같이 먹게 되면 고추의 철분이 칼슘 흡수를 도와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멸치 볶음에는 견과류보다 꽈리고추가 영양학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함께 먹으면 안 좋은 꽝조합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맥주입니다. 시원한 맥주에 땅콩은 흔하게 찾는 안주이며 입속에서 찰떡궁합이죠. 그런데 몸속으로 들어가면 궁합이 좋지 않은데요. 특히 소화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드시게 되면 설사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땅콩은 지방이 많아 단독으로 먹어도 소화가 잘 되지 않는 편인데요. 이때 차갑게 맥주를 같이 마시게 되면 소화기관이 더 위축되면서 소화기관의 운동을 방해하게 됩니다. 또 맥주 속의 알코올은 지방 분해를 억제하기 때문에 살이 찌기도 쉬운데요.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이 제일 먼저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그동안 몸속에 지방이 분해되지 않고 축적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방이 알코올 분해까지 억제를 하게 되면서 이게 숙취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땅콩과 함께 먹으면 안 좋은 꽝조합 세 번째는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전분 함량이 높은 복합 탄수화물인데요. 그런데 땅콩도 견과류 중에서는 전분 함량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함께 곁들여 먹으면 탄수화물 섭취가 자연스레 많아지고 잉여 혈당이 지방으로 축적되어 살이 찔 수 있는데요. 그리고 고구마는 섬유질이 많고 소화 속도가 느린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땅콩의 지방까지 더해져서 위에서 체류 시간이 늘어나는데요. 그래서 속이 더부룩해지면서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적 관점에서도 고구마와 땅콩은 서로 상극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두 조합은 피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주변 지인에게 공유해 주세요.